1963년을 기점으로 볼 때 한국의 정치사는 1950년 6.25 한국전쟁과 1960년 4월 4.19 학생운동,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등 실로 암울한 시대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공과가 있다. 1971년부터 시행된 새마을 운동 또한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당시 새마을 운동은 기반 조성 단계인 1971에서 1973년까지는 새마을 운동 의식 확산과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고, 자조 발전 단계인 1974에서 1976년 동안은 경제난 해결에 주력, 자립 완성 단계인 1977에서 1980년에 접어들면서 국력 신장과 농어촌의 복지 향상에 치중하였으나 1979년 10월 26일 당시 이를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1981년 이후 당시 관주도형을 민간주도형 새마을 운동으로 전환되었으나 이후 1988년 제5공화국 청문회에서 일련의 행위에 부정부패가 밝혀지면서 새마을 운동 위축기에 접어들었다. 초기의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사회적 혁명이라고 규정될 정도로 성과가 매우 컸다.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공을 거둔 기획적 사회 변동으로 평가되는 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기획관리 아래 민간 주도 과제의 기본 목표 및 사업 내용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운동과 국민운동 또는 기획적인 사회 변동 계획은 그 전개 과정에서 목표 및 수단 치환이 불가피하였다. 초기에 농촌을 겨냥한 새마을 운동은 개별적인 마을 단위로 기획 전개된 미시적 통합 농촌 개발 계획으로 크나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농촌 발전에는 미시적이 아닌 광역적 종합농촌 개발 접근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생활 및 영농 기반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소득 증대를 겨냥한 모든 계획과 쾌적한 생활 환경이라는 과제는 극히 도전적이며 종합적인 기획과 집행이 요구되기도 한다. 새마을 운동은 마치 국가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져 사업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과포부 또는 지나친 목표 지향성을 지니고 한꺼번에 방대하게 사업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하지만 1971에서 1979년까지 전개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은 관주도형으로 이를 주창한 박정희 대통령의 기획과 리더십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괄목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그 말단에는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접한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이른바 면서기읍 서기 동서기들이 이를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한치의 불평도 없이 스스럼 없이 솔선하여 앞장섰다는 점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원만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새마을 운동은 우리 민족의 5천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정신운동으로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이다. 이로써 하면 된다. 라는 확고한 신념과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데 도전의식을 갖게 되면서 시작 8년 만에 세계 중진국 대열에 부상되면서 국민소득 성장에 괄목할 만한 쾌거를 거양하였고, 이로써 국제경제 10위권 내에 돌입하는 선진경제 대국의 단초를 놓았다는 점은 곧 우리에게 새마을 운동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하여 찾아드는 나라가 날로 늘어나고 그들의 나라에 새마을기가 휘날리고 새마을 운동 노래가 메아리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고 우리 민족의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먼저 잘 살기 운동, 5천년의 가난을 물리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 우리 민족사는 5천년의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잦은 외침과 국내외 정세로 인하여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1971년부터 전개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은 우리 민족사회의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둘째, 근면자주 협동 정신 배양으로 하면 된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력을 고취하였다. 당시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인 근면자주 협동 정신은 곧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고질적인 가난을 물리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는 농어촌 지역을 시발점으로 1차적으로 고질적인 의식 개혁과 농어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연이어 농촌 식량 증산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과 주택과 취락 개선, 치산 녹화 사업 등이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현장적 소통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마을 단위 새마을 지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주민과 현장적 소통 관계가 유지되면서 스스로 참여하고 협동하는 자세가 새로운 출발점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모태는 먼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구책에서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강한 신념이 부과되면서 근면하고 자주하는 협동 정신이 일깨워졌다. 둘째, 국민적 참여율 제고로 국민적 참여는 하면 된다는 가능성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지도자의 리더십이 곧 대국민 참여의 원동력이 되면서 이를 잘 살기 운동으로 확대 승화할 수 있는 단초로 발전하게 되었다. 셋째, 국가 경제 신장이다. 이로써 1인당 국민 소득이 해마다 증가함과 동시 국가 경제 또한 신장되면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의 돌입됨과 동시 국제적인 신임도 또한 선진국 대열의 첫 발을 디디는 단계로 부상하게 되었다. 다음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새마을 정신의 함양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새마을 운동 현장을 두루 답사 국민과의 가슴 맞닿는 대화를 통해 국민의 고충 상담과 애로 등을 몸소 체험하는 대통령의 독창적인 리더십이 5천년 묵은 가난을 해소하는 데 첩경이 되었다. 다음은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다. 이는 연차별 단계별 사업 추진 및 분석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속적인 국민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사업 추진 등으로 조국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이다. 이로써 새마을 정신의 독창성 발굴하면서 국가 비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용 방안 강구하였고, 다음은 전통적인 향약과 두레의 계승으로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운동을 활성화하였다. 셋째, 향후 발전 방안 지속적인 연구와 새마을 운동의 장단점 등을 지속성 유지하는 방안이다. 앞에서와 같이 필자는 본고를 통해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우리 민족의 수권인 잘살기 운동을 통해 우리도 떳떳하게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부상시킬 수 있는 국민정신운동을 굳건히 하는 초석을 다지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이를 상기하고자 하였다.